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이고요. 오늘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역시 영상을 켰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좀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새벽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 이제 진행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도쿄올림픽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고 또 선수들의 선전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느낀 가장 강력하게 들었던 내용은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즐길 줄 아는 선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즐기는 이제 자만이 이제 뭐든 이제 이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는 것처럼 우상혁 선수를 보면서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음, 비록 메달을 못 따더라도 우상혁 선수의 그 이제 존재 자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좀 크지 않았을까,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나서 그 포효했던 그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또 올림픽 선수분께서 음, 어떤 귀감을 받으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댓글로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직 이제 경기가 끝난 거는 아니니까요. 다른 종목들 그리고 그 다른 종목들에 있는 선수분들 정말 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세 번째 영상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사실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은 같은 의미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같은 의미가 정확하게 어떻게 같은 건지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번 기하학적 의미는 지오지브라 프로그램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평균 변화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것은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x의 증분분의 f의 a 플러스 x의 증분 마이너스 fa라고 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내용은 우리가 뭐였냐면 델타 x는 x의 증가량으로서 표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의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 전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x의 지금 증분 같은 경우는 b-a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 델타 y라고 하는 이 y의 증분은 함수값의 차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는 대목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델타 x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a 플러스 델타 x의 값에서 a를 빼면 딱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b가 됐었을 거고요. 여기를 a라고 해서 b 빼기 a라는 내용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델타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 그대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분자 그대로 썼는데 fa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부분이 fb에 해당되고요. fa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의 차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두 점 PQ에 대해서 기울기라고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기울기에 대해서는 P를 어떻게 잡았고, 네, A, FA라고 잡았고, Q를 네, A 플러스 델타 X,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델타 X라고 하는 이 부분은 A가 아니고 A보다 더 큰 뭐 증가량인 거죠. 증가량을 통해서 잡은 거다라고 보면 되고, 꼭 델타 X가 양수다 음수다 이걸 논할 필요 없이 우리는 편의상 양수로 봤지만 음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값만 아니면 돼요. A 값만 아니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사실상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미분 계수였기 때문에 미분 계수라고 써보겠습니다. 미분 계수는 우리가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낸 극한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 델타 x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냈을 때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델타 x로 나눈 값의 극한값이다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이것에 또 다른 편의 방법이 있는데 b를 a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b-a분의 fb-fa라고 하는 이 내용 또한 미분 계수가 됩니다. 델타 x를 b 빼기 a로 바꾼 건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나온 미분 계수의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극한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을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전환을 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의 그래프입니다. 네, 바로 이 그래프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저는 두 점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이걸 아예 하단으로 끌어 보겠습니다. 제가 끄는 이유는 점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점을 위치를 지금 표현을 해드리면 라테스 식으로 해보면 1,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2, 3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그쵸? A, B의 기울기는 우리가 삼각비에서도 배웠고 1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도 배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으로 그려보면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이 그래프는 현재 y는 4x-5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검정색으로 좀 해서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파란색으로 좀 굵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3차 함수를 주황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이실까요? A, B에 대해서 지금의 그래프를 나타내기까지의 변화율은 기울기를 4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이 B를 어디로 갈 거냐면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겠습니다.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냈을 때의 변화를 잘 보십시오. 이 그래프는 제가 지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지오지브라 클래식이라는 이제 앱이 있죠.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왼쪽에 변화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리수까지 표현이 되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직선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네,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네, x축의 위치를 좀 시켜봤습니다. 아까 그림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분명히 기울기가 4였는데 그보다 적은 지금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 b가 x축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 그려본 상태에서는 x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초기에 있었던 2,3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낮추면 네, 더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이 b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 가까이 간다는 a가 아닙니다. a가 아니고요. 이렇게 갔을 때 a로 가는 순간 없어졌죠. 그렇지만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평행해지고 있죠. 이 그래프를 제가 지금 점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점도 지어보고 직선도 지어보고 이 A에 대해서만 접선을 그려본다면 지금과 같은 검정색 선이 발생합니다. 음, 이 내용을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체 이게 뭐냐? 뭐냐? 결과적으로 이 A에 대해서 점을 움직여 보면 다음에 이제 직선 형태가 또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보고 그 안에 있는 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음수 형태를 가면서, 아이고, 네, 여기죠. 여기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은 네, 또 x축과 평행한 쪽이 하나 있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미분계수로서 기하학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내용을 그림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미분계수 설명할 때 기호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로 기억합니다. 기호, 어떤 기호였냐? 그 점에서 발생하는 미분계수, 이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표기했었냐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 기호였습니다. 그럼 이 f 프라임 a라고 하는 이것은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y는 fx라는 것이 일방적인 다항함수가 될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부분이 될 테지만 그런 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다항함수라고 했을 때 곡선이 나타나지겠죠. 이 위에 있는 점 뭐냐면 P라고 할게요. A, FA라고 했었던 맨 위에서 적었던 P, 이 부분에서의 뭐가 발생하냐면 네, 접선의 기울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F'A라고 하는 이 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느냐?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PQ를 잡았고 저는 이제 지오지브라에서 AB를 잡았습니다. AB를 잡았을 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A랑 B랑 기울기를 재봤는데 이게 기울기구나. 근데 B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서 촘촘하게 있었을 때의 기울기를 나타내 보면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A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이동시키면서 접선을 보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접선은
접선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게요.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 미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와 값이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누가 알아냈느냐? 네, 영국의 수학자 베로라는 사람이 알아냈습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수학자고요.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이제 수학자인데, 그 부분이 이제 직선의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나타난 이제 기하학적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내용을 언급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분 가능성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더 나아가 극한 값을 갖는 조건, 연속인 조건, 그리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